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죠. 상호작용을 하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태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양을 이것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얼만큼 차지하는 비율이냐 하면 99.985%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태양 에너지가 첫 번째 에너지원이고, 두 번째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에 방사능 원소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서 열 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지구에 엄청난 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식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열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대략 0.0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과 달의 인력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이죠. 그래서 이 3가지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들 수 있으니까 그 3가지 항목을 기억해 두시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원으로 인해서 지구 시스템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대기 순환, 물의 순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 대기가 더워지면 올라가고, 또 그것이 아직 덜 데워진 부분으로 움직이면서 대기 순환이 일어나고 물의 순환도 일어나는데, 물의 순환은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해류가 발생되고 풍화와 침식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풍화는 큰 암석이 점점 작은 크기로 작아지는 것을 풍화라고 하죠. 그리고 침식은 지표가 깎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표가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한다거나 하면서 생명활동에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화석연료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들이 땅 속에 묻혀서 오랜 기간을 묻혀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그게 화석 연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원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작용이 무엇이냐 하면,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해요.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암석 순환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암석은 크게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것들이 서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거를 거치면서 계속 암석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해안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표면에 어떤 변화도 생기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3가지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물질의 순환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물질이 순환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지구 내에서 순환하고 있는 거는 그 외에도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순환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가장 중요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두 가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물의 순환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물의 순환은 이 앞에서 얘기한 태양 에너지가 원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물이 일단 가열이 되면 바다에 있는 물과 육지에 있는 물들이 증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증발이 되고 육지에서도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 그림이 있는데 나무의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증산작용, 증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올라간 그런 물들은 수증기였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응결하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액화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액화가 일어나면 구름이 되어서 많이 뭉치게 되면 그게 다시 아래로 강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것으로 되면서 바다 쪽으로도 내리고 육지 쪽으로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내리는 것은 바닷물과 함께 바닷물을 이루게 되지만 육지에 내리는 물은 지하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빙하가 돼서 얼거나 이 식물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강이나 하천을 따라서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흘러내려가면서 표면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물질까지 운반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육지에 있는 염류나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물이 그렇게 짠맛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권에서 이렇게 서로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되거나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생명체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또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물은 각 권을 돌아다니면서 순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환이 일어날 때 각 권에서 물의 평형이 유지된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바다에서 얼마만큼이 증발이 되면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강수가 되고 육지에 가서 다시 흘러내려오고 하는 게 거의 같은 그런 단위가 올라간 만큼 다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출량과 유입량은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각 권에서 물의 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물의 평형과 관련하여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지금 바다에서 109 단위만큼 증발하고 있고 육지에서는 15 단위만큼 증발하고 있는 수치를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강수로 내려오는 거는 26만큼 육지로 내려오고 있고 바다로 내려오는 강수는 98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물음표를 해놓은 이 부분의 단위수를 좀 알아맞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 밑에 직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수권 입장에서 기권 입장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육지인 직권 입장에서
증발로 물을 마이너스 15만큼 대기로 보내줬죠. 그런데 강수로 플러스 26단위만큼 들어왔죠. 그랬더니 이거와 이거 나간 것, 유출량과 유입량을 계산해 보았더니 플러스 11이니까 유입량이 더 11 단위만큼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수권을 계산해 볼게요. 수권은 마이너스 109, 증발량이 109단위였어요. 그런데 강수로 98단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11단위. 그러니까 내보낸 것이 더 많고 들어온 게 더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는 11만큼 많은데 여기는 11만큼 적으니까 실제로 이 육지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유수로 흘러가야 되는 물이 얼만큼이냐 하면 1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표 부분이 11단위만큼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기권의 입장에서 보면 기권에서는 109만큼이 증발해서 들어왔죠. 109, 바다에서 109만큼, 그 다음에 육지에서 15만큼 들어와서 124만큼의 수증기가 들어왔는데 강수로 98만큼의 비를 내려줬고 이쪽 육지에는 26만큼을 내려주니까 98과 26을 더하면 124니까 기권 입장에서는 유입된 것,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게 되죠. 그러니까 직권 입장에서도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야 되고 수권 입장에서도 유입량, 유출량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권 입장에서도 같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물의 평형, 각 권에서의 물의 평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간단한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물의 순환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번에는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 우리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소이거든요. 이 탄소는 우리가 흑연이라고 하는 연필심, 그런 데서 그 색깔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를 우리가 모형으로 한번 만들거나 하는 그런 모형인데요. 탄소라는 검정색이 있고 여기에 산소, 빨간색이 산소고 여기 흰색은 수소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H2O 물 분자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C에 산소 2개가 붙은 이산화탄소 모형이고 이거는 C 하나에 O가 3개 붙어 있는 이온 형태인 탄산이온이고 이거는 CH4라고 해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모형이고 화석 연료의 그런 주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초록색을 칼슘이라고 그냥 가정할 때 CaCO3라서 탄산칼슘, 석회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탄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화산 폭발하고 있고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CO2가 대기 중에 굉장히 농도가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CO2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CO2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이온, CO3,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온이 들어가서 양이온과 결합하면 탄산칼슘, 석회암의 형태로 침전돼서 직권에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탄산이온을 흡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체가 되어서 어디에 쌓이거나 하면 그게 화석연료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탄소순환의 기권에는 CO2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는 탄산이온 형태,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직권에는 이게 칼슘이라면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양이온이 결합한 석회암, 탄산칼슘이온, 그리고 CH4라고 하는 지금 화석연료, 이런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권에서는 CO2의 형태, 수권에서는 CO3- 탄산이온 형태, 그리고 직권에서는 CaCO3 또는 석회암 형태, CH4라고 하는 화석연료 상태로 주로 존재한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 유기물 또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탄소를 주 골격으로 해서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황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 이런 형태로 생물권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 각 권에서 각 권으로 계속 바뀌니까 순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러면 지구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니까 이 전 권에 있는 탄소의 함량을 다 합치면 그 양은 항상 일정하겠죠.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 내에서 각 권을 돌아다니면서 순환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 지구 시스템에서의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 순환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그 어떤 범주 내에 닫혀있는 그 시스템 안에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순환 크게 두 가지 우리 살펴봤는데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그런데 여기서 물질이 순환할 때 에너지도 함께 흘러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질이 순환할 때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말이 여러분들 물이 더워지면서 수증기가 되니까 사실 물이 증발할 때 그 에너지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물을 끓이면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갈 때 엄청난 열기가 함께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또 구름이 되면서 액화될 때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액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물질의 순환 과정에 에너지가 계속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은 순환한다. 그런데 에너지는 순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흘러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흘러간다. 물질은 순환한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으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순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순환. 물의 순환에서는 그 물의 양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구조론이라고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